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충관입니다. 오늘 2021년 제4회 KB스타데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해서 총 5개의 팀이 발표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서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임상희 선생님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서울 아산병원의 김성훈 교수님 참석해 주셨고요. 분당 차병원의 한현욱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전홍진 교수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다음 현장에 지금 연세의과대학의 표경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고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송혜룡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제 발표 시간이 좀 짧고 그다음 내용이 좀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디팜 소프트웨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전재후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의 심장질환 셀프 측정 및 휴대용 심전계 플랫폼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장질환은 전 세계 사망률 1위고요. 이를 예방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좌측 밑에 보는 심전도 그림이 있습니다. 이 심전도에 보면은 여러 개의 전극들이 선과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심전도가 우측에 있는 휴대용 심전도, 요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심전도들이 우리가 동네 병원, 소규모 병의원이나 보건소에는 없는 이유가 가격이 비싸고 또는 이제 판독 전문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운영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측정하고 인공지능이 판독해서 1차 검진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 5월에 설립을 해서 2019년도에 세계 최초로 18종의 인공지능 판독을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20년도에는 파형 분석 엔진의 원천 특허를 획득을 했고요. 올해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유럽 인정, CMDD 인정을 세계에서 2번째로 획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식약처 헬스케어 의료기기 3등급을 국내 최초로 획득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음 달에는 양산을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올 10월 달에는 아프리카의 초도 물량을 선적할 예정입니다. 저희 내부 인력은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삼성전자, LG전자 출신입니다. 따라서 저는 2005년도에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해서 상용화 서비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수술 훈련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협력 병원으로는 서울대학병원, 아산병원, 그다음에 이범한방병원, 삼성병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수학과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배경으로는 제가 2015년도에 심혈관 수술 훈련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하면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심장질환이 약 40%가 동반 발병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심방세동, 심방빈맥 이런 것들이 발병을 하게 되고요. 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 보면은 가정에서 사망률이 약 한 50%가 됩니다. 따라 심장질환은 특징이 5분 있다가 사라지는, 5분이나 10분 후에 사라지는 특징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은 정상 소견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희 서비스 플랫폼은 본 디바이스와 같이 양손을 올려놓게 되면 모바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공지능 서버로 데이터가 갑니다. 이 인공지능 서버에서는 이렇게 판독 레포터 형태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분석 레포터는 다시 모바일로 전송이 되고 그다음 원격지에서 의사가 이 보고 판독을 다시 또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내용은 그 동네 병의원이라든지 보건소, 한방병원, 그다음에 대기업 의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내에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 따라서 그 기존의 그 보건소에는 방문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이 방문 간호사들은 현재 체온이나 혈압만 체크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방문 간호사들이 그 동네에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체크할 때 저희와 같은 디바이스를 가지고 체크하면은 중앙에서 그 의사 선생님 보고 처방을 한다든지 또는 2, 3차 병원에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심전도 분석을 내용을 보면요, 우측 그 상단에 있는 게 PQRST라는 기호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P와 T가 아주 그 파형이 작습니다. 이 파형이 작은 거를 이 진폭에 따라서 작기 때문에 그 이 정확하게 P와 T를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보시면은 우측에 보면은 잡음이 섞인 정상 심전도와 그다음에 심방세동 또는 발작성 빈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그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고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파형을 존재를 하고 똑같은 그 내가 오늘 측정하고 그 며칠 후에 측정해도 똑같은 파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은 이제 약 한 5개의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노이즈와 각종 전처리를 하고 이미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 분석까지는 기존의 그 기술들, 기존의 그 심전도를 만드는 회사들이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비슷할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미지 분석까지만 했을 경우에는 질환이 있다 없다로만 구분을 하지만 파형 분석과 앙상블을 했을 때는 이 파형이 몇 밀리세컨이 정상에서 벗어났다 또는 몇 밀리 편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파형 분석, 앙상블, 그다음 가중치 통합, 이 가중치 통합은 이미지 분석과 파형 분석, 앙상블을 분석한 거를 가중치를 통합해서 레포트로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그 기존의 좌측 메인이 있는 게 그 GE 헬스케어, 현재 종합병원에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좌측 밑에 보면은 현재 국내외에서 헬스케어 기업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측에가 저희 카디아의 기술이고요. 이 내용은 좌측에 보시면은 GE 헬스케어는 위에 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국내 좌측 밑에 보면은 질환이 있다 없다로만 분석을 해주고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중간에 저희 그 보면은 QRS 듀레이션이라든지 PR 인터벌이라든지 피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 또는 간격이 얼마나에 따라서 심방세동이든 그다음에 심근경색이든 그다음 뇌졸중이든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기준치에서 얼마가 벗어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환들이 어떤 질환이 나왔을 때 우측 밑에 보면은 90%다. 그러면 나머지 10%가 다른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국내 최초로 휴대용 심전계로는 처음으로 CE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의료기기 제조 허가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3등급은 인공지능 판독과 원격 모니터링이 있기 때문에 3등급을 받았는데요. 이 3등급은 국내 최초로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경쟁사 중에서는 대부분 다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2등급과 3등급에는 인공지능 분석 차이입니다. 저희 수익 모델은 디바이스가 있고요. 월 사용료가 있습니다. 월 사용료는 병원 의료기관 사용일 경우에 그 판독 그 이용료가 65불이고요. 개인은 5불입니다. 따라서 이 그 의료기관 사용료는 50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10,000명을 하든 한 달에 제한이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 마케팅은 붉은색으로 보면은 이미 저희가 계약이 완료된 거고요. 그 검정색은 협의 중에 있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든지 아프리카 케냐라든지 탄자니아 이런 데는 저희가 1차 타켓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1차 타켓은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데를 저희가 1차 타켓으로 선정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7만 개의 간이보건소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협력 파트너가
약 한 5개가 있고요. 현재 이 파트너들이 강동구청, 상주시청에는 간호사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매출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옷 10,000대를 팔았을 때 월 서비스 사용료가 84억이 나옵니다. 이 서비스 사용료하고 디바이스 제품 단품을 팔았을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계획은 저희는 내년에 40억, 그 다음에 2024년에 300억의 매출을 올려서 2024년도에 IPO를 갈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에 IP 특허청에 IP R&D를 수행해가지고 기본 특허는 다 확보를 했고요. 핵심 특허인 AI 심전도 판독 시스템은 작년에 등록이 됐습니다. 임상시험하고 알고리즘 검증 부분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임상시험한 결과가 정확도, 민감, 특이도가 F1 스코어 94%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성능에는 위에 게 저희가 18종을 했는데요. 이거는 알고리즘 부분은 인공지능 특성상 종류가 많으면 코스트가 떨어지는데 밑에 스탠퍼드 앤드류인 교수보다가 저희가 훨씬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iOS 13485 인증과 GMP 인증입니다. 그다음 경쟁사 비교를 보면은 저희와 이제 얼라이브 코어가 있습니다. 얼라이브 코어와 저희는 이제 얼라이브 코어는 국내에 들어와 판매하고 있는데 2등급이고요. 저희는 3등급을 받았고 얼라이브 코어는 원격 모니터링이 없습니다. 시장 현황으로 보면은 약 한 연평균 40% 성장을 하고요. 인공지능 10년도 판독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병원에 사용하는 게 약 한 1억 원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금 소요 계획은 1단계로는 약 30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필요한 자금은 원부자재, 그 다음에 생산시설 확보, 대규모 인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현재 본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삼성서울병원하고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상희 선생님들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멘트를 주실 교수님께서 네, 송일은 교수님.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주의 패치라든지 아니면 휴인호의 손목, 휴인호도 지금 손목하고 패치 만들던데 그거는 이제 포터블로 돌아다닐 때 이제 실시간으로 가동이 하는데 요거는 그냥 환자나 진단할 때만 검사를 할 수 있는 거로 돼 있죠. 예.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똑같이 붙이고 30초 동안 측정한 다음에 10초를 분석을 하거든요. 저희도 똑같이 30초를 양손을 대가지고 10초를 분석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측정해서 안 나올 때는 패치를 붙여서 24시간, 48시간을 가는 이런 시장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요거가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면 세컨드 제너레이션으로 패치로도 넘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은 저희가 뒤에 여기 보면은 C 타입 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잭을 꽂게 되면은 전극을 붙이는 두 번째 모델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제품 같은데 이게 지금 심장 지금 손가락 2개를 측정하는 거죠 지금? 한 개를 해도 되고 2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정형외과로 물어보는데 그 정확도가 이게 이제 심장에 직접 패치되는 거하고 혈관이 좀 작잖아요, 그지? 손목에 되는 거하고 그걸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어떻던가요? 패치하고 이제 저희 거하고 그 다음에 워치하고 됐을 때.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여기에다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패치하고 거의 역할이 비슷하다, 기능이. 그러면은 훨씬 포터블로. 왜냐하면 패치도 사람들이 노인들 보면 잘 뜯어지거든. 본인이 뜯고 하는데 이런 건 상당히 간편해서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PPT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휴대용이 있고 워치형이 있고 패치형이 있고 삽입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성격들이 다 다르고 용처가 다 다릅니다. 패치형으로도 해서 24시간, 48시간에 안 나올 때는 삽입형 이 쇄골 밑에 삽입해 가지고 3년 동안 차고 있는 이런 게 삽입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빅데이터로 모으려면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데이터를 크라우드로 해가지고 어떻게 모으나요? 아프리카나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저희가 아마존 현재 크라우드가 다 구축이 돼 있고요. 뭐 10월 달부터 이제 상용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기존의 학습 데이터는 서울대병원하고 명지병원하고 그다음에 MIT BIH 데이터를 13만 7천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학습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 네, 아까 김성훈 교수님 잠깐 먼저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훈 교수님. 네. 네, 말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대표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기술인 것 같고요. 저는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본체에 대한 판매와 구독 모델 형태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결국 의료기기 3등급을 받았으면 웰리스가 아니라 의료기기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의료기기로 포지셔닝이 의료기기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보험 수가 체계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보면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94%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심장내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수가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아까 IPO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IPO 관련해서는 물론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파이프라인이 사실 여러 가지의 파이프라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IPO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심평원에 그 보험 수가를 현재 그 신청돼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보험 수가 그 심평원하고 저희가 피드백이 그동안 많이 있었고요. 최종 문서는 지난달에 다 등록이 돼서 현재 심평원에서 보험 수가를 산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1회 측정하는데 2만 2천 원에서 2만 3천 원 정도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우리 그 보험 수가에 보면은 뭐 홀터 심증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와 유사하게 저희가 2만 2천 원, 2만 3천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거는 이제 나와야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IPO 부분은 저희가 그 이제 뭐 직상장도 있고 그다음 특례상장도 있고 연매출액이 300억이 넘어가면은 사실은 직상장을 해도 뭐 별 무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펙이라고 있습니다. 뭐 아실 것 같은데 스펙으로도 현재 그 기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증권사하고. 예. 네, 우선은 현장에서 먼저 그 연세대 의과대학의 표경호 교수님 먼저 이렇게 손을 들어주셔서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좋은 그 지금 이 장비로 이제 상당히 많은 또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또 경쟁 업체들이 있었고, 아까 보여주신 표에서도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빨리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제 차별성을 이제 좀 이제 계속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까 말씀한 교수님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차세대의 어떤 전략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예. 그 경쟁사는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와 경쟁하고 있는 건 미국의 얼라이브코어입니다. 이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은 약 한 1조 원 정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 40개국에 현재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런 그 제품들이 없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얼라이브코어만큼 판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정확도라든지 이런 민감도들을 못 따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AI 부분에 원천 특허를 사실상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이미 작년도에 가중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의 가중치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IP R&D로 해 가지고 다 만들고 개발을 한 다음에 특허로 완성을 다 시킨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특허 부분은 저희가 뭐 혼자 사실은 뭐 이 5개 엔진을 다 개발한 건 아니고 서울대학교 병원도 서울대학교 수학과도 참여하고 연세대학교 의공학과 그 유성구 교수님도 참여를 하고 해가지고 다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현욱 교수님 저희 질문 받고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하려고 했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얘기를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저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기존에 심전도와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동등성 비교라던가 또는 그 어떤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런 거 제 얘기 말씀 안 들으시나요? 잘 안 들립니다. 조금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 좋을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잘 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말씀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심전도와 비교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동등성은 비교되지만 기존의 심전도에 비해서 그 기존에 있는 심전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의료 분야에 드러났었을 때 이걸 진단용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 얼라이브 코어나 이런 데는 결국 국제 글로벌 마켓에서 움직이려고 하시잖아요.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네, 그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려면 먼저 그 신뢰성 확보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미 저희는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으로 신뢰성 검증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부분도 이제 성능 시험을 다 해서 논문이 다음 달 초에 이제 발표가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증명으로는 요 화면에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게 UHCare, 그 GE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에서 나오는 판독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판독하는 부분이 이 우측에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그 GE 헬스케어에서는 밸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파형 분석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밸리에이션, 듀레이션, PR 인터벌들, 그다음 피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독 구간을 어디에서 판독을 하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기존의 좌측 밑에 보는 현재 기술들하고는 확연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한테 설명을 할 때 기존의 제품들은 있다 없다 이것만 해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구간에 보니까 어떤 편차가 있어서 어떤 질환이더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심전도에서는.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오늘 질문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ig스타데이에 참여한 빛날덴탈 스튜디오 대표 박혁준입니다. 저희 회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9년 예비 창업 패키지의 선정을 시작으로 현재 2021년 비대면 사업과 AI 양재 허브 멤버십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 모토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기술력은 의미가 없다는 모토를 가지고 저희는 국가의 이익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의 조직도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저희 회사 덴탈 스튜디오 팀의 딥러닝 기반 치아 디자인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직영 치과 기공소를 통해서 빠른 피드백을 받아 기술적 진보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라이센스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외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제조업의 설계와 해석 분야에 사용되는 국내 소프트웨어는 회사는 많지만 정작 소프트웨어의 핵심인 솔버 영역은 현재 국내외에서 외산 소프트웨어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한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딥러닝 중심의 소프트웨어에서는 외산 소프트웨어에 절대 밀리지 않는 기술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미션을 이루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멤버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치기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공소는 바텍에서 주최하는 치기공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기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공소입니다.
저는 평소에 생산 공정에서 가장 막히는 부분인 치아 디자인의 작업에 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 사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도움을 주신 함승현 박사님은 MIT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계산 속도와 구조를 최적화하시는 연구로 MIT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오랜 친구이기도 한 박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덕분에 좋은 경력과 실력을 가진 석박사급 인재들로 연구진을 꾸릴 수 있었고, 덕분에 치기공소를 운영하며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금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상의학과 및 치과 전문의 분들께서 아낌없는 임상의료 자문을 주셔서 여기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각 교수님들은 AI 관련 개발 자문 및 의료 데이터 해석과 해부학적 유동 해석 관련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저희 회사 핵심 기술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3D AI 기술은 영화에서 보여주는 완벽에 가까운 모습과는 다르게 발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는 아직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기공 분야에서는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치아 3D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발전 단계에 있는 기술로도 충분히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CAD 수작업은 노동 집약적 작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AI가 직접 작업하는 디자인을 목표로 하여 현재 딥러닝 기술을 산업에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구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임플란트 치아와 치과의사가 삭제한 자연치 2개입니다. 이 두 치아 전부 각각의 난이도가 있는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숙련된 치과 기공사가 제작한 양지의 치아 데이터를 학습하여 고퀄리티 임상용 치아를 자동 제작하였고, 그 시간은 1분 이내가 되었습니다. 또 현재 보시는 사진은 대구치라는 이름의 어금니입니다. 저희는 대구치를 딥러닝 하기 이전에 먼저 시험적으로 아래의 작은 사진이 있는 전치 및 속옷치를 딥러닝하여 구현해 볼 수 있었고, 또 가장 어려울 거라고 예상되는 대구치를 실제로 3D 프린팅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제작물 임상 사용성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우측의 치의학적 교합 조건 충격표를 보시면 각 빨간 점과 파란 점이 위턱의 치아와 아래턱의 치아로 맞물려서 알맞게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제작한 3D 프린팅을 보시면 좌측 하악과 상악의 점이 교합에 맞물려 들어가는 점을 찍을 수 있었고, 아래 사진에서는 치과의사가 결정한 마진라인의 자동 맞춤과 저하 접촉면을 완벽히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숙련된 치과 기공사의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식별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빛날 덴탈의 AI 소프트웨어 가공 생산물과 현재 모 회사의 AI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아실 수 있습니다. 현재 모 회사의 자동 제작 프로그램은 기공물 생산 불가이며, 타 회사의 오토워크 플로우는 3D가 아닌 2D 객체 구현 정도의 기술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기술적 개요를 설명해드리면 2차원 크라운 이미지 생성을 위한 이미지 해석과 해석한 정보로 재구성하였고, 데이터 가공을 통한 3D 모델 및 알고리즘으로 자체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미지 인코더 디코더와 같은 다양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였고,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을 구성하고, 또 정교한 피팅을 위한 추가 정보를 받아 결합하여 정교한 디자인이 가능하게끔 알고리즘을 구성하였습니다. 추후에 저희는 강화학습과 현재 개발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더하여 현재 만들 수 있는 보철물의 정교함이 더해질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는 현재 특허 출원 1건과 특허 등록 1건, 그리고 AI 관련 KCI 논문 게재를 하였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국내 최초로 치과 기공 분야에 접목하여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원천 기술 확보로 타 바이오 분야에 진출이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며, 치아 보철물뿐만 아니라 각종 인체 보철물과 인체공학 디자인 시장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인의 치과 치료 인식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치과 치료 후 본을 뜨거나 구강 스캔을 하여 일주일을 기다린 뒤에 보철물을 착용합니다. 치기공소에서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디자인 캐드를 하고 자동화된 밀링과 레이어 작업 후 보철물을 완성합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수작업을 하는 디자인 캐드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치아 디자인은 전문가의 심리적, 치의학적 이해도가 필요한 고숙련된 치과 기공사의 영역입니다. 치과의사의 선택은 당연히 보철물 디자인을 가장 잘하는 기공사를 선택합니다. 해마다 환자 심리 치료의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공사를 선택하는 중요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과 기공사는 초급 치과 기공사의 응시자 수와 감소와 타 제조업과 비슷한 낮은 워라밸, 낮은 정착률로 인해 인건비 비용 증가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된 디자인 프로그램들은 각 회사들마다 다 시도를 합니다. 좌측에는 글로벌 1위 3쉐이프사의
자동 디자인 홍보 영상이지만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현실은 우측이 현실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치아 디자인을 하는 시간이 절감되고 프로그램 고도화가 되면서 점차 퀄리티를 현재보다 월등히 향상되리라 생각됩니다. 기존 3쉐이프 키드 디자인은 한 치아당 15분 정도 걸립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1분이 걸리는데요.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인터넷 연결 안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의 효과로 인건비 절감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월간 구독 서비스로 하여 숙련된 치과 기공사의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연 인건비를 감소하고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공물 생산에서는 다른 곳에서 보틀넥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디자인 작업에서 업무에 제동이 걸립니다. 기공소에서 20개를 디자인하면 20개가 생산되지만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그 디자인 작업에 제한이 없어 사업의 유연성이 증가됩니다. 결국 작업의 한정 없애므로 더 물량을 소화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는 위 프로그램을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3D 치아 데이터를 받아 기능을 고도화하며 더 좋은 품질의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월 500개 혹은 1000개의 디자인을 선택하여 다양한 수익의 형태에 맞춰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21년 연매출 3억을 예상하고 있고 23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과 기공소를 통해 국내 시장 매출 획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영기공소의 확대와 프랜차이즈 또 소프트웨어 판매라는 투트랙으로 영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공소의 형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소형치과 기공실은 2명 정도의 인원과 한두 대 정도의 장비를 운영되고 중형치과 기공소는 6명 정도의 인원과 3, 4대 정도의 장비로 운영이 되지만 저희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을 시에는 최소 인건비로 최대 효과를 낼 것이 예상이 됩니다. 실제 테스트 배드를 통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며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 표는 프로그램 도입 전후 비교입니다. 21년도에 저희 기공소는 치아 임플란트당 4에서 8만 원 정도이며 3, 4명의 인건비로 각종 고정비를 빼면 연간 수익은 2,820만 원 정도이지만 23년도 자사 소프트웨어 도입 후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게 되면 치아 한 개당 단가를 낮추고 2, 3명은 운영이 가능하며 연간 순이익 4억 6,560만 원의 순이익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네, 아래 표는 소프트웨어 판매 예상도입니다. 구독형 서비스 제공하여 국내 50만 원 선이며 수량 250개, 국내 시장 10% 점유율로 매출 합계를 기대값으로 예상해 보았습니다. 저희 기술 개발 목표 현황입니다. 좌측표를 보시면 1단계로는 알고리즘 기반 기술과 3D 그래픽 기술 개발하고 2단계로는 딥러닝 모델 개발과 웹캐드 개발 3단계로는 각종 모델 학습과 최적화 프로세스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2단계로 실케이스 적용해보며 피드백을 받아가며 기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특허 출원과 등록 현황입니다. 크라운 이미지 생성의 첫 번째 특허는 적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크라운 이미지 생성에 대한 특허 출원이고 두 번째는 2D 이미지를 3D 크라운으로 구축하여 조화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는 특허입니다. 네, 연구소는 앞으로 21년 10월까지 알고리즘을 최적화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이후에 시스템 사스 형태의 웹캐드와 자동 디자인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직영기공소는 테스트 배드로 진행하여 피드백을 받고 판매를 위한 각종 인허가를 받으며 외부 협력 기공소를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발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등록 특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0년 10월경 덴타 이빨공사라는 치과기공사 커뮤니티에서 나온 설문조사에서 AI가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5년에서 10년을 분분하지만 치과기공계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디지털 기술은 AI를 이용한 자동 치아 디자인 배열과 디자인입니다. 위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취해야 하는 스탠스는 결국 치과기공사들에게 위협이 되는 프로그램의 인식이 아니라 보조하고 기공소를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을 성장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임상희 선생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들어주신 연세의과대학의 표경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부분은 그 소프트웨어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에 이제 사용되는 핵심 알고리즘이 이제 어떤 오픈 소스를 사용했을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치나 아니면 MIT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텐서플로우 같은 그런 오픈 소스 사용하는 데는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다른 소스를 사용했을 때는 사실 IP 문제나 이제 라이센스 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떤 형태의 AI 알고리즘, 그 오픈 소스를 사용했을지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오픈 소스도 사용을 했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또 현재 나와 있는 논문들을 팔로우업 해가면서 저희만의 이제 치아에 관한 그 논문 데이터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좀 독자적으로 조금 개발한 알고리즘들을 좀 다양하게 적용했습니다. 추가 정보 채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마진 같은 걸 맞추기 위해서 이미지를 이제 더하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일영 교수님, 네, 부탁드립니다. 게그 CT, 3D CT를 가지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면 렌더링 이미지를 했는데 3D 모델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3D 모델은 그 기공소에서 나오는 그 치과 모형 또는 이제 치과에서 구강 스캔을 했을 때 그 모형들을 가지고 저희가 3D 모델링 말씀하신 그 모델링을 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가공을 했을 때는 그 데이터의 지저분한 부분들을 다 자르고 만들고 또 치아의 그런 그 나와야 되는 그런 결과물 같은 것들도 저희가 수련자의 도움을 받고 또 치과 의사의 조언을 받으면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D 모델 환자마다 다 틀릴 텐데 이 맞습니다. 맨디블 구조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플란트도 구조가 다 틀릴 텐데 그거를 치과 기공사가 만드는 샘플을 가지고 3D 모델을 렌더링을 하신 거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치과와 치과 기공사가 만든 그 모델들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예, CT 모델로도 저희가 아직 적용해 보진 않았는데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성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좀 알려져 있는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 중에 뭐 이마고웍스라든가 뭐 라온피폴, 덴티스 이런 몇몇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은 일단은 그 수작업 중심의 그 CAD를 이제 완전 자동화 AI CAD라는 그런 그 모델을 가지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 하악과 상악 모형이 온전하게 맞물려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3쉐이프라는 회사에서 만든 AI 소프트웨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좌우 접촉면 이격이라든지 또 그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과도하게 지금 교합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피해가는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품질 면에서는 좀 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삼성서울병원의 전홍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홍진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AR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하고 일반 치 기공사가 만든 거하고 나중에 이제 환자들이 그거를 이식을 하고 나서 이제 추적 관찰을 했을 때 만족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직 임상까지는 저희가 적용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임상까지 정해보지 않아서 환자 만족도는 조사해보지 못했지만 치과 의사와 치과 기공사가 관찰해보는 시점에서는 저희 상당히 지금 만족하는 퀄리티라고 이렇게 그 협력 치과 의사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현욱 교수님 질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니까요, 구독 서비스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의 솔루션으로 그냥 팔 생각은 없으신지 구독 서비스라는 거가 서비스 모델로 적합한지 그 적합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이제 있는데 해외 수출이 사실 국내가 너무 좁기 때문에 해외 수출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해외 수출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매출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해외로 나가야 뭐 시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수출 계획과 혹시라도 해외 수출했을 경우에 규제 같은 내용들이 좀 다를 거거든요. 국내랑 해외랑. 그런 거 했었을 때 혹시라도 어떤 것들을 좀 극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판매나 비용을 정하는 매출 단가 같은 금액적인 부분은 설정한 것이 저희가 많이 초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드 투자 단계라서 저희가 조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설정한 금액적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어서 일단 국내에서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또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이 그 보셨던 바와 같이 그 시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현재는 지금 저희가 호주 지사의 그 덴탈랩하고는 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미팅을 할 예정인데, 그 저희가 해외 쪽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지금 그 발을 점점 이제 뻗어 가려고 하는 시도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답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울증과 자살 예방을 위한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전문기업 주식회사 마인즈 AI의 대표이사 석정호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강남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도 재직 중이고, 교원 겸업 창업 기업으로서 이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그동안 정신건강 평가에 있어서 심리학적 평가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생체 신호인 타액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분석을 포함시켜서 생체 지표와 심리 지표를 포함한 정신건강 평가 키트를 만들고, 그것을 집에서 비대면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가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우울 증상이 심한 분들을 디지털 치료제인 가상현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울 증상과 자살 위험성을 낮추는 그런 디지털 치료제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5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계속 유지해 왔고, 우울증 환자가 79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우울증 및 자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10조 원 이상 소요되고 있는 그런 자살 고위험 국가이며, 이 자살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국가의 굉장히 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들 중에서 10명 중 4명은 가벼운 우울증 이상의 경험을 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4명 중 1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쉽게 정신과 치료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미충족 수요에는 환자들 입장에서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정말 병원에 가야 되나, 정신과를 가는 건 마음이 약한 사람들 아니면 정신병자들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편견들과 인식 부족, 오해가 있고, 심리상담소를 먼저 찾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리상담소는 2019년 추적 60분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상담사 자격증이 7,000개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어설픈 자격을 가지고 심리상담소를 차려놓고, 심지어는 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 심리상담소 안에서 전자발찌를 찬 그 성범죄 전과자가 심리상담을 한다면서 내담자를 성폭행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기관도 질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며, 더불어서 정신과 의료기관에는 지금도 찾아오는 환자가 너무 많고 수가가 낮기 때문에 주로 약물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적 미충족 수요가 환자 입장과 의료진 입장에서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마인즈A는 마인즈랩이라는 프로그램과 치유포레스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정신건강 평가를 하고, 그 정신건강 평가에 기반하여 자살 위험성과 우울 증상을 낮추는 그런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물론 VR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개개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치유 심리 상담 전문가 상담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3,000여 종의 그러한 상담사 자격증 중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1급 상담심리사 또 1급 임상심리 전문가들만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것이 사회에서 운영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케어를 위해서는 우선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평가에 있어서 그동안은 심리지표만 평가를 했었는데 신체 지표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타액코티졸과 DHEA의 비율을 보는 분석 프로그램을 포함시켰고, 앞으로 신체 지표는 점점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자살 충동과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우울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가상현실 평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고, 이를 기반으로 기본적 교육을 제공하면서 우울 증상과 자살 충동을 줄이다가 결과적으로 개별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내용들은 임상심리 전문가 또는 상담심리 전문가가 개인 맞춤으로 심리 상담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인즈랩이라는 정신건강 평가 프로그램은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심리학적 측면, 그리고 생물학적 측면, 그리고 사회환경적 측면으로 위험 요소와 건강 요소를 잘 파악하면 세 가지 측면이 모두 건강한 사람들은 그린존에 해당돼서 초록색 영역의 건강한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세 가지 측면이 모두 위험한 상태인 레드존에 위치하는 분들은 빨리 정신의학적 치료,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이 중간에 있는 옐로우 존 Y에 해당되는 분들을 심리상담센터를 통해서 또 저희가 만든 디지털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조기에 개입해서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와 분석에 기반하고 과학적 분석을 한 후에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교육훈련 치료 프로그램과 함께 상담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집에서 재택 평가가 가능하고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을 통한 평가와 진단이 치료가 모두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우울증 진료비 총액을 보면 4,500억인데 이것이 10분의 1 정도의 우울증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추정을 한다면 10배 이상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 평균 38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우울증 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창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타액 호르몬 스트레스 평가는 해외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해외에서 진행될 때 주로 호르몬 분석만 하고 심리 검사를 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가격은 굉장히 비싸서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심리 검사를 병행하는 그런 저희 서비스가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의 타액 검사 서비스는 주로 타액에 있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과 DHEA를 RIA라는 아주 정밀한 분석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현재는 국내와 해외에 없는 그런 생체 스트레스 호르몬 분석 기술과 함께 정신건강 평가는 제가 10년 이상 저희 병원에서 클리닉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평가 도구를 묶어서 심리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 있는 평가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인즈AI의 비즈니스 모델은 개개인이 상담센터를 찾아와서
그 상담 받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 기업의 정신건강 상담실 아니면 기업의 종사자들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EAP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지자체나 소방관, 경찰관과 같이 고위험 특수직군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고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도 심리평가와 상담 서비스로서 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B2C와 B2G, B2B가 모두 가능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마인즈네비는 국내에서 최초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신건강 통합평가 키트고요. 식약처에 최근 품목 질의를 해서 심리평가 소프트웨어 2등급으로 품목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치유포레스트도 정서장애 치료 소프트웨어로서 2등급 식약처 품목 분류를 받았고요. 가상현실에 있는 심리 전문 아바타가 교육을 진행해주고 훈련을 진행해줍니다. 저는 현재 16년째 그 우울증 클리닉을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CFO인 김태정 부대표는 송월타월 해외팀에서 10여 년간의 그 경험을 가지고 저희 회사의 부대표로 현재 경영과 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CSO인 김창현 전무는 국회 비서관 출신으로서 현재 저희의 마케팅과 그런 계약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소장인 장수아 소장은 저와 함께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박사로서 저희 연구 강사를 마치고 현재 저희 회사에 합류해 있고 이와 같이 상근 총 16명의 전문가와 행정 인력들이 저희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월 13일 현재 시리즈 A로 4개 회사로부터 40배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2억 자본금에서 80억 밸류에이션을 받고 시리즈 A 투자를 총 맞춰서 17억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추정 요약 손익 계산서는 올해와 내년까지가 이제 적자 상황으로 그 연구개발에 계속 더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고 2023년부터는 이 마인즈네비의 의료기기 인증이 완료되면서 대규모 B2G 서비스와 B2B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그때 치매 진단 키트 그리고 상장을 2025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특허는 정신건강 평가와 관련된 특허가 등록된 것이 있고 출원된 것이 있고요. 저작권과 향후 출원 계획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 주요 기관과 협약도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살 위험성 그리고 그런 우울 증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로서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 두 개 정도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들어주신 김성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임상 현장에서 언맨 니즈와 페인 포인트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크게 2개의 플랫폼으로 평가에서 치료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VR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VR 장비를 써봤는데 실제로 써보면 좀 어지러움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뭐 12세 미만에서는 쓰지 말라는 권고도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본 장비를 치료용 기기로서 장기간 사용하는데 어떤 장벽이 되지는 않을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산자부에서 지식 기반 서비스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펀드를 받아서 그 VR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VR의 컨텐츠는 이제 이미 에비던스를 갖춘 DBT라는 그 인지행동 치료의 기술을 시나리오화해서 그 VR로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임상시험을 그때 당시에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4주간 약물 치료를 받게 하는 군과 4주 동안 이 VR 치료를 받게 하는 군을 비교를 해봤는데 두 군 모두에서 우울증은 효과적인 감소를 보였고 자살 충동, 자살 위험성에 있어서는 VR 치료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는데 그 약물 치료군은 통계적인 유의한 감소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군에게 저희가 가상현실 치료를 받는 동안에 불편함이 있었는지를 질문하고 조사했는데 특별히 불편함 없이 그 4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현장에서 지금 먼저 손을 좀 들어주셔서 저희 그 연세대학교 그 표경호 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아까 그 코르티솔이랑 이제 DHA 갖다가 이제 확인하는 그 방법을 이제 듣고 네. 상당히 이제 괜찮은 방법이, 왜냐하면 타액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블러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프리폼이 많아서 디텍션 레이트가 훨씬 좋다는 이제 보고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코르티솔의 경우에는 아침에 가장 높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이제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샘플링하는 그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어떻게 이제 샘플링을 이제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타액에 있는 그 코티졸과 DHA는 프리폼으로서 실제 활동을 한 기능을 하고 있는 호르몬 농도를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혈액으로 체열하는 거는 우울증 환자들이 뭐 특별히 체열 같은 걸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서 입원해서 피를 뽑는 검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저항이 있지만 타액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는 저항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모을 수 있고 아침이 높고 저녁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 직후와 30분, 60분에 코티졸 어웨이크닝 리스판스라는 걸 보면 HPA 엑시스 하이퍼 액티비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상 후 1시간 동안에 3번의 측정을 하는 타액과 그 다음에 마지막 취침 전에 한번 측정을 하는 타액, 가장 낮은 코티졸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번을 측정해서 그려지는 커브를 가지고 HPA 엑시스 펑션을 보면서 급성 스트레스 상태인지 만성 스트레스 상태인지를 보는 그런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본 결과 120명 정도를 해봤는데 만성 스트레스에 있는 분들이 확실히 우울 증상이 좀 심하고 어린 시절에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것도 좀 많고 지금 현재 스트레스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런 경향들이 잘 확인되고 있어서 좋은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A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는 그런 임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삼성서울병원의 전홍진 교수님 짧게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생체 신호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키트를 만드는 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거는 지금 현행법상 그 환자의 뭐 이게 블러드 그 지금 코티졸 테스트를 하는 거는 의사가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직접 참여해야 되고 또 원격 진료라는 것도 의사가 이제 해야 되는데 현행법상에서 혹시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지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 받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체열을 하고 있지 않고 타액을 통해서 호르몬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담센터나 이런 그 일반 상황에서 웰리스 서비스로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제공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후에는 저희가 건강보험으로 신의료 기술 같은 것을 증재를 할 예정이지만 현재는 상담센터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런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리얼월드의 에비던스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그 보건의료,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행위로서의 그 효과성과 그리고 과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생성하는 임상 연구를 이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그 근거가 확보되면 신의료기술 신청과 의료 행위 등재, 건강보험 행위 등재로 의료기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업 비웨이브 대표 이승환입니다. 뇌파 이용 우울증 진단 AI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약 최근 5년 동안 30%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코로나19로 실제 우울감을 느낀다는 통계는 전 국민의 40%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건강이 문제가 되는데 반해서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는 방법에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신과 병원에서는 생물학적 진단 방법이 없고 진단의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내과나 외과 등에서는 혈압계, 체온계, 혈액 검사, 초음파, 영상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쉽게 하는 바에 반해서 정신과에서는 대면 진료와 설문지 등을 이용한 검사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진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연구 보고에 의하면 조현병인 경우에 50%, 양극성 장애인 경우에 약 70%, 그다음에 우울증 경우에서도 대개 약 20% 정도의 오진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나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에서도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진단 방법의 객관성이 부재하고 증상 평가 방법의 후진성, 그로 인한 막대한 임상시험 비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아날로그적인 진단 방법으로서는 A형 분류가 불가능하게 되고 치료 저항성 환자가 다수 임상시험에 포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임상시험의 페일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희 비웨이브에서는 디지털 진단제로서 뇌파를 이용한 AI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제품은 주요 우울증, 조현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미 개발하였고 이런 기술을 논문화, 특허화하였습니다. 저희 기술을 이용하면 환자가 이렇게 뇌파를 찍고 나서 이 뇌파가 비웨이브의 그런 클라우드 서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분석 서버와 연결이 돼서 환자의 자료를 분석하고 그 자료를 결과를 의사의 데스크탑 위에 있는 모니터 앞으로 이 환자의 질병명과 진단 확률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이용하면 진단 정확도가 기존 방법보다 30% 증가되고 검사 소요 시간은 66% 감소하고 검사 비용은 50%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생물학적인 진단 방법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고 진단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식으로 했던 정신과 진단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큰 변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진료 및 검사 보조 인력의 감소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및 디지털 치료제 개발사에서도 진단 방법의 객관성이 확보되어 임상시험의 비용이 절감되고 개인 맞춤형 신약 또는 개인 맞춤형 디지털 세라피틱스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임상시험 비용이 최대 한 50%까지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뇌 노드 간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뇌파 장비에 따른 신호감도의 차이에 상관없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 기술을 다시 요약하면 정신질환을 안정시 뇌파만으로 객관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진단하는 기술이며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단하고 진단 확률을 제시해주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9년에 창업된 벤처기업이고 본사와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습니다. 2020년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출도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에 카이스 청년 창업 투자에서 투자 유치를 성공했고 현재 팁스 지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신과 교수인 제가 CEO를 맡고 있고 한양공대 생체공학과 교수인 임창환 교수가 전속 기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회사를 창업하였고 15년간 공동 연구, 인적 교류와 신뢰를 기반으로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를 창립하고 지분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임창환 교수의 제자인 황한정, 신미선 교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박상신 연구소장이 진단검사 의학과로 저희 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 모두 16개인데 그중에 4개가 가장 사업의 중심이 되는 4개의 핵심 기술이 현재 회사로 기술 이전되었고, 이쪽에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현재 6개가 출원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요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조현병에 대한 인공지능 진단 기술이며 그것에 대한 PCT 특허 출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신호원 수준의 뇌파 분석 기술, 기능적 뇌 지도 작성 기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세일리언트 네트워크 같은 것을 뇌파로 구축해내는 기술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 정신건강 진단 기술, 머신러닝 기반의 진단 기술은 저희가 상당한 수준에 지금 올라 있고 높은 진단 분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뇌파 바이오마커 개발 기술을 이용하면 치료 전과 치료 후에 뇌의 연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치적, 가시적으로 나타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제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데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6가지 신체 지표에 대한 응용 노하우를 이용하여 전 국민의 매시브 정신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정신건강 예측 기술을 이용하면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사전에 선별하거나 우울과 불안이 있는 경우에 어떤 패스를 통해서 우울 불안이 생기는지를 미리 모니터링해내는 기술들을 특허화하였습니다. 저희 파트너사들이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멘탈 헬스 분야의 디지털 치료제 이런 것들이 현재 붐을 이루고 있고 멘탈 헬스 케어의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규모와 저희는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신 건강을 다루는 신의료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웰빈 관련 제품이 아닙니다. 생체 신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진단하는 영상 진단 회사들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정신과 교수이자 의사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 친화적이고 병원 친화적이며 다양한 뇌파 진단 자료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그 경쟁 관계에 있을 만한 회사들을 뽑아보면 와이브레인, 아이메디신, 옴니시에니스 같은 회사를 들 수 있는데 이 회사들의 특징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룬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하드웨어는 초기에 다루지 않고 소프트웨어, 의료 기술에만 집중해서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메디데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비대면 디지털 임상시험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바이오마커 기술을 이용하면 치료 전과 후에 뇌 기능성 변화를 손쉽게 알 수가 있어서 이런 임상실험 회사들과 강력한 코퍼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기 3년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고 2024년부터 시장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에는 전방위적 특허 확보, 의료기기 인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임상시험 PCO 등으로 초기 사업의 수입을 낼 예정이며 시장 판매는 신의료기술 평가 후, 그다음에 개인 네트워크 중심으로 대학병원 공략 후 개인 병원 공략하는 방식으로 나갈 예정이며 주요 제약사의 영업망을 이용한 국내 의료시험 공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CE와 FDA 인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기 매출은 뇌파 분석 서비스로 이미 초기 매출이 나오고 있으며 제약사와의 POC 개발을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초기 임상시험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정부 지원 사업 쪽으로 초기에 작은 버짓이나마 매출을 만들어내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는 대학병원 위주의 그런 사업, 그다음에 그 기술을 근거로 하여 개인 병원으로 저희가 영업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초기에는 국내 제약사, 삼진제약과 명인제약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저희가 POC 임상시험을 시작하고 2026년까지 국제 제약회사들과의 어떤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이 성공적으로 런칭되면 2024년에 41억, 2025년에 600억, 2026년에 2320억의 수입이 기대됩니다. 또한 2029년까지 기술 특례 상장, 가능하면 미국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손들어 주신 분당 차병원의 한현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좋은 발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좋은 제품 만드신 것 같아서요. 일단은 형태로 보이면은 그 CDSS 형태가 더 맞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EMR과 같이 인테그레이션 하실 건지 좀 궁금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현재 여러 질병들을 진단을 하는 걸 도와준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어떤 질병들을 진단을 하는 건지 그 종류를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어떤 질병으로 좀 확장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A형 분류나 뭐 이런 것들도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정신진단 분류가 대부분 그 DSM 관련돼서 진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만들어진 이 제품이 뇌파를 이용하면 보다 뭐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어떤 장점이 기존에 있던 그 DSM 관련된 것들이 현재 뭐 여러 면에서 많이 틀린 건지 아까도 저한테 뭐 제시해 준 거 중에서 진단 방법이 뭐 30% 이상 뭐 증가하고 정확한 수치를 좀 제시를 해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제공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핵심적이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처음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현재 저희는 주요 우울증, 조현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진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논문 특허화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병원 교수니까 사실은 지금 치매 진단 자료도 많이 있고요. 공황장애, OCD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의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과 자원만 있으면 금방 만들어서 기술화해서 저희가 사업화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장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진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었나?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진단 정확도가 30% 올라간다는 것은 여기 논문이 제가 자시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진단인 경우에 평균 정신질환의 그런 진단율이 정신과 의사라서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 의사한테 가면 우울증이라 그랬다가 저 의사한테 가면 사실 공황장애라 그랬다가 환자들이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DSM-5 기준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아날로그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아날로그식 진단 방법에서 디지털로 대전환이 일어난다 되는 것을 의사들이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온 거고 그런 것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할 겁니다, 아마. 근데 이미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논문을 보시면 여기 논문명이 적혀 있으니까 그렇고요. 검사 소요 시간은 심리검사 대비입니다. 저희가 군대를 가는 환자들 대상으로 진단서를 쓸 때는 심리검사를 해야 되는데 예약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하려면 70만 원,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오래 대기 시간이 약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런 컨센서스를 이뤄나가면 쉽게 진단해서 공정하게. 그다음에 또 진단 방법의 문제점이 환자의 그런 진실성에 근거해서 진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환자가 환청이 들려요. 불안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믿고 진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말링걸링 이슈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혁신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지금 현장에 지금 송일영 교수님이 먼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구로병원 개방 실험실 하는데 아까 보니까 그 경쟁 업체들이 다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회사는 한 200억 정도인가 300억 투자를 받았는데 이제 지금 우리 교수님은 이제 이 질환 쪽으로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이 창업기업들 같이 의사들 교수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는 너무 임상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임상에 빠지면 돈을 빨리 못 만들어요. 지금 이거 임상시험 한다 하더라도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 생각에는 지금 교보생명이라든지 생명보험회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면서 상품으로 이런 걸 많이 내는데 이 사람들이 하드웨어를 갖고 해보니까 사람들이 착용을 안 해요. 소프트웨어만 갖고 아까 이야기한 뇌파를 측정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거를 경도, 그러니까 질환이 아는 부위로 하면은 시장이 훨씬 커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도표에 발생한 웰리슨스를 너무 무시하고 계신데 암만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일단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가야 되니까 파이프라인을 숏트랙하고 롱트랙 두 개를 갖고 가셔야지 나중에 안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교보생명이라는 보험회사들이 다 우울증 질환으로 빠지기 전 단계 경도의 예를 들면 직장 그래서 지금 미국에 성공하는 게 이런 걸 디텍션 해가지고 직장인들 스트레스 검사하는데 그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그런 데 포커스를 좀 두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맞습니다. 제가 회사들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같이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네.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뭐 그 얘기를 초기에 했는데요. 저희는 사실 그 회사 계획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B2C 시장이냐 의료 시장이냐 일반 시장이냐부터 너무 듣는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길래 제가 사실 싹 뺐는데 사실은 너무 좋은 포인트시고요. 저희 기술이 의료용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근데 국내 시장 인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시장이 오히려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술 노하우를 바탕을 녹여서 저희는 이렇게 마이데이터라든지 PHR이라든지 이런 일반 대중 시간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네, 전홍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홍진입니다. 발표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고요. 뇌파를 이용해서 진단을 할 수 있다면은 신속하고 이제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재현성이라든지 그 치료자 간의 어떤 일치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진단의 어떤 정확성을 나중에 이제 그 의료에 쓰려면은 그 뇌카의 신의료 기술 인정이라든지 몇 가지 그런 그 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회사가 넘어야 되는 가장 큰 허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저기 그 마일스톤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는 초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식약청 신의료 기술, 그다음에 내과에서는 식약처 허가, 그다음에 내과에서 하는 신의료 기술 평가 이것을 넘어야 되는데 초기에 그냥 우울증을 진단하겠다 그러면 신의료 기술 평가가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컨설트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아형 분류 쪽으로 우울증의 아형 분류나 바이오마커 쪽에서 치료 반응성을 예측하는 기술까지 붙여서 임상 실험을 한 다음에 신의료 기술을 넘어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초기 기업이고 이런 임상 시험이나 품목 허가나 이런 걸 다 넘어가야 되는 마일스톤이 아직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 저희는 금전적인 자금과 인력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 유튜브 상에도 실시간으로 질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오늘 발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리솔의 IR 피칭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리솔을 일단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Neuro Modulation with AI, 그리고 DTX, 그리고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저희 미션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의 어떤 디지즈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인썸니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장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향정신성 약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기존의 멜라토닌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약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내원 기피 현상 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면서 안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프레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노인성 장애가 아니라 20대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발병을 하고 있는 질환인데 안타까운 거는 52.5%의 사용률밖에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울증 신약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뭐 칵테일 테라피로 인한 어떤 사이드 이펙트 등을 해결할 수 있는 DTX 치료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세 번째는 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치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두카두마브의 어떤 신약 개발이 FDA 승인 같은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것 자체가 치매에 대한 본질적인 치료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매 치료제를 목적으로도 하지만 치매가 오기 이전의 MCI 단계 그리고 클리니컬 단계에서 관리를 통해서 치매가 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 내용은요,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가장 요새 뇌과학자 중에서 가장 이제 그 화두가 되고 있는 논점인데요. 이 미세 악유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는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면은 뇌 건강을, 뇌를 청소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 활동성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우울감이 증가하고 기억력이 감퇴돼서 결과적으로 인지가 저하되면서 뭐 수면 장애라든지 디프레션이라든지 치매라고 하는 질환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뉴로 피드백 기술들이 있는데요. 뭐 옵틱이나 울트라사운드나 TMS 같은 경우는 좀 상용화되기 좀 어려운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고 전기 자극이 가장 많은 논의와 이제 상용화가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DBS 같은 경우는 머리에다가 전극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용화되기 어렵고요. 가장 많이 상용화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TDCS라고 하는 DC 버전의 미세전류 자극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체를 모델링화 해보면은 AC라고 하는 교류 전류에 따른 어떤 모델링이 가장 최적화되고 안전성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CES 기술을 접목을 하고 있고 이 이외에다가 저희는 멀티 자극, 인지 그리고 HD CES라고 하는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DTX 치료제로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을 저희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뇌과학자들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쉬는 순간에 활성화되는 부분을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DMN이라고 하는데요.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활성화됐을 때에 액티브되는 FPN이라고 하는 영역하고 대비해서 DMN이 확실한 우위를 보이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이벤트로 인해서 숙면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질환 등이 이제 유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CS 자극을 통해서 이 FPN을 감소시키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입면과 숙면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울증 치료하고 치매 예방 치료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호르몬 중에서 가바라고 하는 호르몬이 저희에게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졸피뎀에서 나오게 되는 호르몬이고 입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요. 세라토닌이나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 개선을 통해서 숙면과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의 장점은 CES 제품에 대해서 이미 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DTX라고 하는 의료기기,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B2C 버전의 CS 제품을 실버 버전, 또 화이트 버전, 뭐 블랙 버전 등으로 해서 지금 신세계 백화점에도 입점이 돼서 다양하게 판매를 올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보시게 되면 AI를 접목한 뇌파를 기반으로 최적의 자극을 수행할 수 있는 두 번째 버전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도 그 워킹 모컵이 이미 나왔고 내년 EQ 정도에는 상용화가 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는 CS라고 하는 전기 자극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광이나 울트라 사운드를 같이 이용해서 DTX 치료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스트에 있는 김태 교수와 함께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쥐의 뇌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제거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HD CS라고 하는 저희가 만든 하이 데피니션 CS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선택적 자극을 통해서 머리에 전극을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DTX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장점 같은 경우는 여러 논문을 통해서 안정성이 검증이 됐고 이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전기 자극, 인지, 다중 전기 자극 패턴,
그리고 HDCS를 DTX로 활용할 수 있는 것, 특히 웨어러블 버전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기 이전에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저희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논문에 대한 스터디를 통해서 네거티브 사이드 이펙트는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특히 또 다른 저희의 장점으로는 저희는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윤인영 교수를 통해서 불면과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명확한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나아가서 코르티솔 호르몬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제품을 기반으로 중증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2차 임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늦어도 올해 4초까지는 임상 결과가 도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으로 해서 1인 1가구 CES 제품을 넣는 것을 일단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 2차 임상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고 FCC 인증도 보유하고 있고요. 기업부설 연구소 이노비즈 벤처 인증 득했고, 올해 안으로 저희는 품목허가 없어도 팔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대를 위해서 식약처 품목 허가를 올해 안으로 득할 예정이고요. FDA 신청도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아가서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지만 신의료기술 등재를 통해서 보험 수가를 통해 저희의 그 사업화의 극대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재권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IP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면서 IP로 보호를 하고 있고, 바이오 데이터를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라벨링하고 각각의 스테이지에 맞는 좀 분류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치를 높이고 있고 연구와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신의료 기술, 또 NET 인증을 통해서 보건 연구 중심 병원에 대한 어떤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웨어러블 버전의 제품과 병원용의 제품이 있는데요. 웨어러블 버전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3가지 질환을 예방하는 것 이외에도 집중력과 스트레스 해소하는 쪽으로도 저희가 사업화를 드라이브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더풀 플랫폼이라고 하는 200억 이상의 매출 올리는 회사와 협업을 해서 최근에 창원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10,000대 이상 판매를 진행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KT와 그리고 카카오와도 협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서 브레인 OS 연구소라고 하는 대치동에 6,000명 이상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학생용 버전에 대한 매출도 극대화를 시킬 예정이고요. 휴원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DTX 치료제 쪽으로 저희가 연구개발 MOU를 맺고 현재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진척이 됐고 투자에 대한 얘기들도 사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이 됐고 여러 측면에서 저희가 수면센터라든지 판매 라인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원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내외에 대한 어떤 품목 허가나 임상을 통해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보수적으로 22억 정도 잡아놨지만 한 5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B2C 버전과 B2H 버전을 합해서 420억의 매출액을 올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5개년 성장 CAGR는 202%를 보여지고 있고 저희 BEP는 내년에 바로 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는 여러 고문분들이고요. 실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제 퍼스트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저희가 한국과 일본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3번 정도 진행해서 먼저 그 시장에 선보였는데, 특히 일본에서는 이런 CS 쪽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각각 2억 이상의 굉장히 높은 매출고를 올린 바 있고, 이 이외에도 저희 여러 몰이라든지 저러 병원 수면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 관련되는 어떤 업체 쪽으로도 다양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이나 와디즈나 또 여러 유튜브의 인플루언서들이 저희 제품을 광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어떤 피어 그룹으로는 리메드나 상장을 했는데요. 마이브레인이나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마그네틱 필드나 TDCS를 이용하고 있고 CS를 이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저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알파스틴 같은 제품에 대해서도 웨어러블로는 적합하지 않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쪽 부분으로 사업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요. 저희는 코스닥으로 기술팀의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TID3라고 하는 등급을 작년에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멤버에 대해서는 저희는 메디슨 사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메디슨의 대표이사, 연구소장, 그리고 전체 총괄했던 마케팅 담당하셨던 분이 저 이 사진으로 모두 다 포진이 되어 있고요. 또 리엔풍의 한국 대표이사를 영임하셨던 분이 저희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 발표자인 저는 변리사로서
저희 회사의 IP와 저희 같이 회사의 밸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주님들을 통해서 약국 유통망이라든지 변호사 쪽, FDA, 제품 개발에 대한 디자인 그런 부분들을 팬시하게 가져가는 쪽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아닙니다. 그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일원 교수님. 실험실에 그 옴니 CNS라고 옴니핏 회사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네네. 혹시 그 회사도 좀 몇 년 됐는데 이 초반에 시작할 때는 매출을 많이 올린다 했는데 사실 이게 이 가운데 멈춰 있는데 네네. 혹시 그 회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어떻게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건 학생들한테 집중력 높이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만큼 확 크지를 않더라고 국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차별화시켜서 앞으로 시장을 키울 건지 네네. 그게 한번 궁금하고 또 하나는 좋은 그 B2C인데 B2B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회사 사람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전략을 하면 미국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화 전략이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CES라고 하는 교류 기반의 미세 전류라고 하는 기술은 이미 50년 정도 전에 등장을 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기업에 대한 기술이 관련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이제 그 미세 전류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이거를 본인이 자극받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제품들의 경우에는 일원화된 그냥 미세 전류로 자극을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람마다 굉장히 캐릭터 그 특징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너무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미세 전류를 사람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된 거를 자극할 수 있는 멀티 자극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IP적으로도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UI적인 부분, UX적인 부분,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개발을 했고 이거를 저희가 또 머리에 뇌에다가 전극을 심는 것과 같은 DTX 쪽으로까지도 활용이 가능한 기술까지도 개발을 해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한국과 미국 쪽에 모두 다 특허를 많이 깔아놨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넣지 못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저희가 미국 그 소방 방재청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치매 관리 프로그램 하는 쪽으로 우수 조달과 같은 대꾸되는 미국의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방관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굉장히 뇌질환으로 많이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솔루션이 결국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운동 많이 하세요, 뭐 뛰세요, 뭐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 같은 경우는 뉴로 피드백 기반으로 또 EEG를 기반으로 AI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자극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그 YTS 그 미국 보훈처에 네네. 납품하는 미국 네네. 그 총괄 YTS 이쪽 한국 YTS 자문을 하는데 그런 데서 이런 제품을 찾더라고. 왜냐하면 보훈병원에 이 그런 환자들이 전쟁 트라우마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나중에 자료 보내주시면은 미국하고 그 줌 미팅을 한번 해서 하시면 상당히 좋을 건데 그쪽은 저희는 되게 들어가는 게 이제 한 초기 물량하면 한 200억을 요청하더라고. 그 미국 맞습니다. 보훈처가 한 350조를 써요 1년에. 그래서 그런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시작하니까 일단은 미국 FDA를 받아 놓으셔야 돼. 맞습니다. 미국 FDA는 저희가 완벽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그거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줘요. 그럼 내가 연결해 드릴게.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질의가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상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지금 표경훈 교수님 질의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지금까지 나왔었던 수많은 그 임상 근거들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상품을 만들으셨다는 아주 강점이 있으신데 네. 이제 어떤 POC라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검증을 좀 더 탄탄하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아까 말 마이크로글리얼 셀의 스캐벤징 이펙트나 맞습니다. 호르몬 같은 거 아니면 뇌파 분석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가 눈에 좀 가시적으로 보였을 때 이런 상업성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좀 더 신뢰성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마이크로글리아 쪽은 정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패러다임이나 이런 뇌과학 쪽에 이게 나온 게 사실 진짜 얼마 안 된 되게 엣지에 있는 기술들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뭐 한 기업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투자를 받고 상장한 기업도 있는데, 그래서 마이크로글리아가 홀쭉해지면서 너무 활발해지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서 디지즈가 그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들의 어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좀 통통하면서 활동성이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는 거는 약제를 기반으로 한 그 어떤 이펙트로는 사실 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최근에 열리고 있는 DTX 컨텐츠가 아닌 실제 자극을 하고 있는 뉴로 모듈레이션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그래도 연구와 논문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게 전기 자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DC보다는 아무래도 AC 기반의 미세 전류 자극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더 참고해서 좀 POC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래도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출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해야 되는 거는 정말 DTX를 제공함으로써 저희가 돈도 벌지만 사회에 기여를 하는 쪽에 저희 회사가 글로벌리하게 좀 기여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잘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이것으로 KBIC스터데이 제4회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다음 회차 광고를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부터 해서 자율 주제로 저희 2021년 마지막 KBIC스터데이 모집을 진행을 합니다. 올해는 특히 작년 대비 주제가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KBIC스터데이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참여를 좀 하지 못했던 대표님들이 계신데 마지막이다 보니까 자율스럽게 좀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